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 질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누구나 10번 이상은 들어본 질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살 때 이 질문을 처음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거, 너는 모든 것이 다 될 순 없어. 너한테 꼭 맞는 일을 하나 찾아봐. 혹은 난 너가 다른 거 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당신은 아마도 다능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산만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내가 설정해야 되는 진짜 진로는 무엇일까? 고민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기업가 겸 발명가이자 산업 디자이너, 그리고 애플의 창립가인 스티븐 잡스, 자연과학자이자 환경보호 활동가이기도 하고 피터 레빗 이야기의 작가 겸 사파가인 베아트릭스 포터, 17세기 과학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수학자 갈릴레오도 다능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우주관광의 꿈을 이뤄 민간 우주관광의 시작을 알린 버진그룹의 괴짜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도 사업가임과 동시에 발명가이며 자선 활동가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다능인은 언제나 혁신가였고 혁신가 중에서는 역시나 다능인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절대 싫고 도전과 성취가 삶의 큰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일상의 틈을 중요시 여기며 가벼운 게 아니라 밝은 에너지를 내뿜고 사람을 좋아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작심삼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멀티플레이너에 더 가까운 ENFP라면 아마 대체로 공감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되고 싶다는 것을요. 저 또한 무엇이 되고 싶다는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ENFP인데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몰라서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모순되게도 저는 한 가지에 빠지면 끝까지 푹 빠지는 성격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것은 순식간에 관심사가 옮겨가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써 컴퓨터 게임은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게임에만 빠져들까봐였죠.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 친구 따라갔던 야구장에서 야구에 빠지게 됐는데 그 후 도서관의 모든 야구책을 정독한 후 2년은 매일 야구 중계를 봤습니다. 야구 원정에 따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와 호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계 종사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취재하고자 언론사 인턴 기자로 입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 가지에 빠지면 진심인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저 또한 다능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정의하는 주류 문화는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드는 전문가가 가장 옳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다능인들을 딜레탕트로 그리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전공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융합적 인재를 외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제대로 사용할 때 오히려 성공의 길에 가까워지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창의적인 기여가 지식의 경험과 깊이뿐 아니라 넓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패션계를 보면 가장 독창적인 컬렉션은 대부분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디렉터로부터 나오고요. 심지어 과학계에서 노벨상 수상은 이 외고집의 천재보다는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노벨상 수상자들은 전형적인 과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연기자, 댄서, 마술사로 활동하는 경향이 22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 다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냐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추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왜냐고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이먼 사이넥의 테드 강연에서는 위대한 리더들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들이 무언가 자신이 왜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무한한 열정 뒤에 숨겨진 원동력의 정체를 찾고 싶다면 우리만의 왜를 확인해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 만난 고기처럼 활력을 찾았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 어떤 점을 사랑했는지를 떠올려 본 뒤 3-4가지로 한번 추려보세요. 그리고 이 순간의 유사성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화가 아닙니다. 이 다능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가진 다면적 특성을 모두 반영해서 일하는 허그형 다능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관심사를 자유롭게 오가는 슬래시형 다능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성에 관심을 두는 아인슈타인형 다능인, 짜릿하게 모험을 즐기는 파닉스형 다능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유별난 게 아니란 것을 깨달았으니 그 힘을 잘 활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 곳에 심취하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는 파닉스계의 아인슈타인 다능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마법을 통해 10번의 생명이 주어졌고 각각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생각이 났다면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시다. 이제 그것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아이디어를 연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늘 겪어왔던 압박이 느껴지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선택이라는 것은 무섭지만 그 선택이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요. 선택이란 말에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택했다면 매진해야 할 텐데요. 이때 어떤 계약을 맺었다는 생각보다는 탐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봐요. 어느 것에 집중해야 좋을지 결정함에 있어서 관심거리를 2개의 범주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즉 우선순위 프로젝트와 대기 중인 프로젝트로 말이죠. 근데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대기 중 프로젝트에 있다면 틈새 시간을 설정해서 몇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어떤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시간을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죠. 우선순위 프로젝트에서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구조화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융통성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다능인들은 너무 융통성 없는 일정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시간을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랑말랑한 다능인들의 가능성이 더 이상 척도로 채점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말합니다. 다능인이 가장 감지하기 힘든 장애물은 자기 회의감이라고요. 좋아하던 분야에서 개인적인 종결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참담한 심정이 들기도 하고요. 다능인은 자주 초보자가 되지만 또다시 초보자가 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분야에 수십 년간 일해온 전문가처럼 되지 못할 것이란 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여러분은 관심이 옮겨가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눈앞의 작은 승리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며 여러분은 충분히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지해주세요. 유일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다양함이란 여러분을 유일하게 하는 슈퍼파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되는 법이었습니다.